이낙연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인사청문회가 순탄하지 않을 것 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 야3당이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 김상조 씨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고 해명을 한다고 하는데 의혹이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997년과 2004년 두 차례의 위장 전입을 한 의혹. 1999년 서울 목동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 그다음 김 후보자의 아내가 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부정 취업했다는 의혹. 김 후보자의 아내가 영어 학원장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문제 제기. 한성대 교수인 김상조 후보자가 학교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는 의혹. 이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강경화 후보자는 7일날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위장 전입이 자기가 자백을 했지만 위장 전입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딸이 창업한 회사에 강경화 후보자의 부하 직원이 투자한 점, 두 사람이 동업 비슷하게 한 것. 이것도 이제 뭔가 수상하다. 그 다음에 강경화 후보자의 두 딸의 명의의 거제도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장관 지명 이후에 납부된 점. 증여세 안 내고 있다가 장관 지명을 받으니까 부랴부랴 증여세를 냈죠. 이건 증여세 안 내려고 발뺌을 하다가 장관 지명을 받으니까 부랴부랴 낸 거. 이것도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것은 이건 애국하는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야당들은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결격 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두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특히 외교는 신뢰가 생명인데 거짓말하는 외교 수장은 안 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외교부 장관을 하겠냐 이렇게 말하고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 말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두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화수분처럼 솟아나고 있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국민의당은 좀 이렇게 캐스팅 보트를 지금 쥐고 있어가지고 국민의당이 민주당 편에 붙으면 과반수 이상 돼서 통과되거든요. 국민의당의 발언권이 세졌죠. 40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20명이 이제 민주당인데 거기다 40명을 더하면 160명이 돼버리잖아요. 150명만 돼도 과반수가 돼서 통과하는데 국민의당이 지금 아주 제법 이제 오히려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어깨 폼을 잡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120명 돼도 120명, 110명, 107명인가 그렇게 돼도 반대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국민의당이 저쪽에 붙어버리면.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이 한 말이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두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화수분처럼 솟아나고 있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바른정당 옥신환 대변인, 두 후보도 모두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이제 설명을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두 후보자를 사퇴시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현재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배짱을 쓰는 이유가요. 이 장관들은 과반수 관계없이
임명 동의 안 해, 국회 임명 동의 안 해줘도 그 장관은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과반수 이상 해야만 임명하지만 장관은 과반수 동의 안 해줘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해도 지금 뭐 여당이 원하면 그냥 임명하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국민들의 원성과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죠. 그만큼 해야죠. 근데 이제 야당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데 그 부담을 안고 앞으로 이제 그냥 이 김상조 강경화를 막 밀어붙여서 임명하면 국민의당도 이제는 함부로 문재인 정부 편 들기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과연 계속 밀어붙여 나갈 것인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제 김상조 씨와 강경화 씨가 야당의 이 결사 반대 비슷하게 결사 반대하는 결사는 아니지만 하여튼 거세게 반대하는 거 여기에 이제 걸려서 그만 스스로 사퇴 압력을 받아서 사퇴를 하게 된다면 좀 억울한 마음이 안 들까 이런 생각이 억울한. 왜요? 아니 이낙연 씨는 그렇게 의혹이 많은 것이 해소가 안 됐는데도 그냥 국무총리 됐는데 자기는 국무총리도 아니고 뭐 장관급인데 왜 우리는 의혹이 있다고 해서 낙마를 해야 돼? 이런 이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제 향후 행보가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11조 추경안 편성, 11조 추경안 편성.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11조 추경안은 공무원 12,000명을 늘리기 위한 거거든요. 공무원 12,000명을 더 뽑는 거거든요. 12,000명이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1년 예산을 11조로 지금 1년 아니라 뭐 앞으로 그 공무원들 이제 월급 계속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 계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3당이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안은 장관 임명과는 달리 과반수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통과가 됩니다. 장관들은 국회 동의 과반수 안 받아도 임명할 수 있지만 추경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국민의당이 과연 이 추경안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적인 이제 게스팅 보트를 지금 쥐고 있습니다. 299석 중에서 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여기 안 하면 동참 안 하면 바른정당도 이제 안 할 거고요. 국민의당이 안 하는데 바른정당 하겠습니까? 안 할 거고. 그럼 뭐 저 정의당이 혹시 거기에 동의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다음과 같이 말했거든요. 공무원 12,000명 증원 방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 원이 든다. 12,000명 뽑아가지고 정년 30년 근무하면 15조 원이 들어간다.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떠넘기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본 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을 걸고 들어갔거든요. 국민이 이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은 우리 국민의당도 이것은 추경안 11조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 추경이자 낙하산 추경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취임 기념 추경, 낙하산 추경.
이렇게 국민의당이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반대하죠. 정우택 권한대행. 추경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은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추경은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 일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합법적인 추경 요건에 맞지도 않는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무슨 공무원 120명 늘리면 경제가 활성화됩니까?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또 경제에 부담이 되죠. 12,000명 공무원 없어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더 뽑아가지고 일을 나눠서 하니까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더하니까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손해가 나는 일이죠. 일자리는 좀 해소가 되게 돼서 정치적인 부담은 덜어지겠지만 경제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거죠. 주호영 바른정당의 원내대표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자리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나중에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검토하고 챙기겠다. 이렇게 해서 또 반대 입장을 했습니다. 어떻든 여기서 말하는 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말이 중요합니다. 이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국민의당이 원하면 통과되고 원하지 않으면 통과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일단은 추경 예산안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고 또 뭐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라도 통과해 달라고 하면 국민의당이 못 이길 척하고 또 줄여서 뭐 한 절반쯤 줄여가지고 뭐 한 6,000명만 뽑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그래도 일하려고 하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또 너무 반대하면 새 정부가 일하는데 또 지장이 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국민의당은 어차피 가제는 개편이라고 민주당 편인데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걸로 보여지죠. 국민의당의 행보가 어떻게 나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